약간 밤에는 약간 주황색 빛으로 딱 해가지고 조명도 바꿀 수 있고 은은하게 약간 사이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네, 벌써 이제 코로나가 생긴 지 3년이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 보면 오히려 다시 한번 그 발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맞아. 이제 변이가 너무 반복돼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요즘이에요. 요즘은 저는 무슨 변인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제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잘 캐치업을 안 돼. 네. 근데 이런 이제 정말 호흡기,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한 번씩 유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병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너무 고민이 많아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방역을 하고 바이러스가 나오는 걸 막는지 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비인후과는 1차 병원으로서 감염 질환들을 진짜 많이 다루시는 약간 과잖아요. 방파제 사실.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 경험도 되게 많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감염된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뭐 그래서 병원 방역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셋 중에서는 개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그쵸. 한 분이 계시죠. 네. 맞아요. 저나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김한준 선생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체온을 먼저 측정하고 손 세정제도 환자분들께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고 의사랑 환자가 뭐 몇십 분 이상을 진료실에 단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시면 현관문을 좀 열어놓는다거나 환자분이 좀 손을 댔던 그 문고리에 직원분들이 분무형 소독제를 해서 바로바로 좀 닦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좀 진료를 하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통창이라 창문이 열리지 않는 원래 업무용 건물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런가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창윤 선생님은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서 큰 근무를 하고 병원이 있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는 고령층에만 좀 치명률이 높고 젊은 사람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역시나 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이제 코로나 걸린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뭐 두통, 속 불편감, 막 어지러움, 뭐 심장 두근거림, 막 불면 이런 증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뭐 기침 오래 한 사람은 정말 맞아. 너무 많은데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기침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불편하거든요. 본인이 진짜. 대학병원에서도 진짜 감염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하지 않아요? 이제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전부 다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돼야 올라올 수가 있고 저희 의료진들도 정말 환자를 보러 가기 전에 손을 닦고요. 뭔가를 만지거나 하면 다시 한번 또 손을 닦고 감염 관리실인가요? 막 이런 데서 막 그치. 계속 교육 진짜 많이 하고 손 씻기 모니터링 요원들이 약간 맞아.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처럼 가끔 뒤에 모르는 사람이 쓱 따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과 중에 어디과가 손을 잘 씻었다 맞아. 못 그런 씻었다 거 보고도 뭐 하고. 다 이게 딱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들을 엄청 받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손 씻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면역력을 좀 높이는 방법 면역력을 높인다기보다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개인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독감 유행한다는 속보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매년 나오거든? 네, 맞아.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니까 이게 생길 수가 없어. 코로나19보다 더 약한 전염성을 가진 호흡기 질환들에겐 재난의 시기죠. 거의 뭐 재앙의 절멸이야 시기. 절멸. 재앙의 시기. 눈병도 거의 아폴로 눈병.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많았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뭔지도 몰라.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철마다 있었어요. 아폴로 눈병이라는 얘기가 계속 눈 시뻘개진 있었는데 애들이 눈 빨간 친구들 이건 언제 없어졌냐면 신종플루 유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또 손 씻기 교육이 그때부터 손 씻기 교육을 하니까. 근데 아마 그때보다 지금은 10배 이상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눈병 같은 거는 살아남을 수가 쉽지 없어. 쉽지 않죠. 예. 본인만의 팁은 없어요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왕래할 때는 적어도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별 이벤트가 없었더라도 손을 한 번씩 닦는 것이 좋죠. 아예 시간을 좀 정해놓고 닦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뭘 만졌을지 모르고 특히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 자주 눈이나 만지게 코에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은 손을 씻는 것이 좋고 그 외에도 면역력이라는 걸 측정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독감이나 뭐 감기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는 흥미롭게도 수면이에요, 수면. 잠 잘 자는 거.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요. 우리 몸에. 맞아요. 경험을 보셨겠지만 비실비실하잖아요, 사람이. 그치, 그게 여러분의 몸만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세포들도 같이 비실비실해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중을 많이 빼게 되고 특히 단백질 같은 거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면역 세포 자체를 만드는 것도 좀 저하가 돼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염증 상태이신 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먹도록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는 것. 한 번에 다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눠서 먹어야 먹는 거.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습도를 적정히 유지하는 것. 그쵸. 겨울에 뭔가 건조할 때. 그렇죠. 겨울에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잘 생기는 건데 특히 원룸이다. 예. 그런 경우에는 습도가 정말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난방 틀면 확 건조해지고. 말라버린단 맞아. 말이야. 그런 경우에 더 신경 써서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고 사실 뭐 미세먼지다. 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실내 공기질이 사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죠.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암도 일으킨다고. 뭐 암도 일으키고 뭐 심장 질환도 일으킨다고 하고 뭐 잘 배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끄러운 얘기.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하고. 자기가 말 시켜놓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감염, 미세먼지, 실내 공기의 질. 이 어떻게 보면 살균과 공기청정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로봇을 소개해드립니다. 로봇? 예. 아 이게 로봇이야? 그렇죠, 얘가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예. KT AI 방역 로봇 바이러스 킬러 임무 수행 중. AI 방역 로봇을 이제 KT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오후에 좀 저희가 사용을 해봤어요. 아 병원에서 사용을 실제로 했어요? 그럼 AI 뭐 방역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엽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도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딱 틀어놓고 앱으로 어디 청소하고 있구나, 청소 맞아. 끝냈구나. 그러면 사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할 걸 로봇 청소기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죠. 없어요. 나보다 로봇이 나아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보니까 저는 되게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면이 좋았는데요? 일단은 이 3D 카메라 센서의 라이더 센서, 자동차 자율주행 할 때 카메라 센서, 라이더 센서 이런 거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실내 공간을 부딪힘 없이 잘 헤쳐나고 아 그럼 사람이 있어도 사람한테 부딪히지 않아? 멈춰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가벼워요. 가볍다기보다 바퀴가 되게 좋네. 핸들링이 좋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무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무인이겠지.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설마 이 안에 KT 직원분이 이 안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뭐 기침을 했거나 그거를 이제 직원분들이 닦으려면 그분이 또 노출이 되는 노출이 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아무리 뭐 잘한다 그래도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로봇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염원에 노출되는 위험성도 좀 줄고 공기 중에 살균, 공기청정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이 바닥이 약간 빛이 있죠. 저거 뭐야? 바닥을 UVC로 바닥을 소독하는 거야? 소독을 해요. 침 같은 거 흘릴 수 있으니까. 그쵸. 바닥에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밖에 나가면 바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재질에 따라 어떤 바이러스는 수일까지도 생존하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 있다가 이게 바람 같은 거 불면 다시 부유할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 마르면은 예. 그럴 수 있지. 바닥에 어떤 뭐 그런 비말 바이러스들을 이 UVC로 살균을 하는 없애는 거예요. 나 이거 무드등인 줄 알았어. AI니까 무드등 정도 있어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 기능도 다음에 좀 놀면 그래 무드등도 약간- 넣으면은 약간 밤에는 약간 주황색 빛으로 딱 해가지고. 약간 조명도 은은하게, 바꿀 수 있고 은은하게. 약간 사이키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근데 이 사이즈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사이즈인데. 옛날 사람이라고 예. 생각하시겠네. 아 근데 그 로봇도 고장나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맞아. 삐삐삐삐. 좀 이런 관리나 고장 이런 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개원한 원장이잖아요. 무슨 아 뜻이지? 원장님은 다 알 수 있어. 무슨 뜻이지? 뭔 한다는 소리야? 건가? 자영업자 분들은 일단은 신경 쓸 게 그치. 많아서 알아서 되는 게 참 좋거든요. 특히 막 프린트 뭐 잉크 카트리지도 해야 되고 A4 용지도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 필터를 교체한다고 생각해봐. 막 또 이거 일이 늘어나고 고장 나면 또 이걸 수리센터 전화해야 되고. 근데 KT AI
로봇 플랫폼 거기서 원격으로 관제를 해요. 원격으로 한다고? 예, 24시간. 그럼 통신이 되는 거야 지금? 예.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거 뭐 필터라던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원격으로 진단을 해서 방문 주기도 미리 잡고. 아,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오세요가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와서 예. 해주고 또 가시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아직은 뭐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업장 혹은 공공장소 이런 데 쓸 거니까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람들 많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만 좀 하도록.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약 방역. 예약 방역을 할 수 있어.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6, 7시간을 이게 한번 충전, 완충이 됐을 땐 그 정도로 또 그냥 할 능력이 돼요. 그래요? 이 병원은 6, 7시간이면 뭐 한 100번 왔다 갔다 하겠는데? 몇 바퀴 돌지, 몇 바퀴를 돌지. 너무 많이 돌겠는데? 너무 많이 도는데? 그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디자인이 예뻐요. R2D2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약간 뭐 예전에 디즈니의 월리 느낌도 좀 있고 월리. 그래서 진승이는 어떻게 좀 구매할 의사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 딱 왔을 때 생각보다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맨날 로봇 청소기만 보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공기청정 그리고 공기청정을 해주는구나. 살균 기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VC로 바닥 살균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한 대가 돌아다니면서 하면 다 하는 거구나. 그러네. 여기는 공기청정기 둘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공기청정기가 6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강박적으로 해놨지. 큰 병원도 아닌데 이 정도인데 오히려 이 한 대가 그거를 좀 대체를 할 수 해주면은-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 그러네. 예. 얘는 그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사실 적정 평수보다 더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동 방역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두 곳 정지 방역도 가능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바닥을 살균 중입니다. 근데 물론 뭐 로봇이 못하는 손잡이를 닦는다거나 뭐 이런 책상 위라던가 뭐 소파 쪽 이런 선반 이런 데는 아직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로봇이 바닥이라던가 이 로비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면 직원분 일도 좀 덜어지고 그치,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일이 더 줄겠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좀 살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어떤 건강 관리나 복지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서 그러네. 지금은 KT가 대여해 주신 건데 되었구나. 아마 이제 촬영이 끝나면 회수를 하실 어휴. 것 같아요. 못 가져가게 사인도 해놓고. 병원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아. 그때는 진짜 한번 구입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창현 선생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이런 감염 질환들이 계속 될 거고 그런 것들은 항상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놔. 예, 더울 때 선풍기 살라 그러면 품절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병영을 진짜 크게 확장해서 이 로봇 한 3대 정도 오. 야, 진짜 크게 그러려면은 확장해서 아산병원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에서 로봇 청소기만 써도 뭔가 생활이 확 편해지는 맞아요. 느낌이잖아. 그치. 네, 드디어 이런 로봇과 AI가 본격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업장에서도 방역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구나. 근데 좀 이런 게 또 가정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네요. 그리고 거실에 공기청정기가 요즘은 하나씩은 큰 게 있어요. 큰 평수용 2개로도 많이 하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도 진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점점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의 오늘 KT AI 방역 로봇 공기청정과 살균을 이렇게 한 번에 잡는 AI 로봇 저희가 콘텐츠 좀 찍어봤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예.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기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공공장소나 업장 같은 데서 만난다면 반갑게 반갑게. 이게 그거구나. 이해했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방역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또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